긴 설 연휴를 앞둔 1월 24일 금요일, 오늘도 이데일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한데요. 얘기를 또 안 하면 안 되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오늘 이데일리 일면의 톱 기사로 올라왔습니다. 1면과 8면에 걸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. 일단은 팩트는 지난 4분기에 우리가 0.1% 성장을 했다. 근데 이제 이게 2분기가 아니라 이제 2분기 연속이죠. 2분기 연속. 그러니까 3분기하고 4분기 연속 0.1% 저성장이죠. 굉장히 저성장을 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되는 게 아니냐. 이제 이런 제목으로 톱 기사를 뽑았습니다. 한국은행이 어제 이제 작년에 성장률 전망치 또 4분기 전망치, 4분기 이제 우리 성장률 이제 성적표를 내놨는데 작년 이제 이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좀 낫겠네요. 작년 원래 1월에요. 1.3% 분기 성장을 해서 그때 되게 깜짝 놀랐었습니다. 아니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? 왜냐하면 사실 작년 1분기 때도 우리 내수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공감을 못했던 그런 우리 1분기 성적표였죠. 아니나 다를까 이제 2분기 때 마이너스 0.2%로 이제 급전직하를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했었고요. 이때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던 거는 그 당시에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넘어갈 때 시장 상황이 대단히 이렇게 우리 경제 상황이 나빴다라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 기저효과가 작용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게 좀 있었고요.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작년 3분기 때 성장률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. 이때 이제 관심사였는데 그때 0.1% 부진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나쁘지를 않아서 수출도 꾸준히 하고 나쁘지를 않아서 4분기 때는 이제 0.1%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당시 전망이었습니다.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4분기 막판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지고 좀 꼬였죠. 그래서 또 0.1% 성장. 일각에서는 0.1%, 즉 마이너스 성장 안 한 게 다행이다는 얘기를 나올 정도로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부진한 그런 4분기 성적표를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작년 연간 우리 성장률이 2.0%, 우리 잠재 성장률 대략 한 2.0%, 어떤 데는 1.8%도 보는데요. 대략 한 2% 정도 보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 턱걸이를 했다.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한국은행이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2.2%로 전망을 했던 거에서는 0.2%포인트 더 내려온 거죠. 그러니까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. 한국은행은 어제 이제 이렇게 작년 성적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해 얘기를 당연히 했습니다. 올해는 한 상반기까지는 이런 추세에서 크게 이렇게 상방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여지는 별로 없다. 더 내려갈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올라갈 것 같지도 않다.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좀 봤고요.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였죠.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중간 점검 발표를 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.6에서 1.7%포인트로 당초 1.9%에서 0.2에서 0.3%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. 물론 이제 여기에 전제는 있습니다.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. 4분기 성장률도 역시 이제 이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만 올해 1분기까지는 이 부분이 불가피할 거 보고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대략 2월 말이나 3월 사이에는 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을 보기 때문에 올해 1분기까지는 사실은 크게 뭔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. 특히 거시지표상으로는요. 또 트럼프 정부 취임도 했고요. 관세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겠고 결국은 이제 2분기 정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올해 우리 성장률의 어떤 그런 방향성, 우리 경제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현재까지는 썩 좋지 않다. 이렇게 일단 올해 1분기까지는 이렇게 좀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중국 얘기를 좀 해보죠. 작년 9월 말부터죠.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중국 주식시장은 초반에 한 30% 가까이 이 선전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급반등을 할 정도로 주식시장에서는 대대적인 환호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.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증시의 상승폭 대부분 한 절반 이상 반납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 연말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올 들어서 중국 시장이요.
3.5%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. 중국의 이제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CSA 300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런 건데 작년 일단 중국의 성장률이 5.0% 이게 사실은 뭐 뒷말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딱 지표입니다. 4% 후반이 될 거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일단 중국의 목표치 5%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조금 개운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. 중국의 청년 실업률 여전히 좋지 않고 내수 상황도 썩 좋지 않고 중국의 부동산도 물론 일선이라고 하는 뭐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일부는 조금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2선, 3선 도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도 그렇게 딱히 좋다라 얘기하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트럼프 취임도 했고 또 관세 얘기 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서 일단 중국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어제 발표된 중국의 이 부양책은 그야말로 이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부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부양책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요.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보험사에 매년 들어오는 보험료 인상분 매년 보험료가 오르니까요. 그거의 30%를 A 주식 그러니까 중국 본토 주식 중국인들만 투자할 수 있는 A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.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공모펀드도 중국 증시의 투자 규모를 10% 확대를 하겠다. 이제 공모펀드로 들어오는 자금의 10%를 일괄적으로 중국 주식, 중국 A 주식을 사는데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형 연기금들의 이 증시 자금 유입도 독려를 하겠다.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핸들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금들은 다 주시장에 쏟아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. 일단 어제 중국 종합지수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돼서 아주 뭐 대단히 뭐 화끈하게 환호를 한 건 아니지만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사실 이제 이 추세적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냐 여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. 작년 말에도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3월에 이제 양회 열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증시 방향책 또 경기 방향책이 나올 거고 이거를 보고 이제 일단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트럼프가 일단은 예고했던 대로 추가 관세 10%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걸 이제 60% 사이에서 이제 중국 당국과 이제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퍼센티지가 결정이 되겠죠.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주시장의 반등의 가장 키포인트는 결국 트럼프 정부와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될 것이냐.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잠깐 나오는 대로 만약에 미중 간의 이런 갈등 상황이 조금 이제 완화된 쪽으로 한다 그러면 중국 시장의 반등은 상당히 강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관세가 60%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식으로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그러면 올해도 역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. 이런 전망들이 좀 이렇게 엇갈려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한두 달 사이에 이런 방향성들이 결정되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거나 투자하시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중학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이제 고려인 얘기를 해야죠.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임시 요청 열렸고요. 상강했던 것보다 결과가 되게 아주 뭐라고 심플하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? 되게 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거로 생각을 했지만 최현범 회장이 아주 압도적으로 경영권을 방어를 했습니다. 어제 집중투표제 안건을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. 어제 임시유청에 안건 올라갔던 게 크게 이제 6가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이제 위에 2개죠. 집중투표제 도입, 이사수 상한 설정 이 2가지가 이제 최인범 회장 측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안건이었는데 이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 무려 어제 참석한 의결권 이 주식의 76%의 찬성을 얻었습니다. 그러니까 압도적이죠. 그다음에 이사수 상한도 14명으로 이제 제한하자는 17명으로 제한하자는 게 이게 이제 고려인 측의 최 회장 측의 이제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통과가 됐습니다. 그리고 어제 고려인 측, 그러니까 최 회장 측의 이사들이 다 선임이 모두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사에다가 새로운 이사까지 합할 경우에는 이제 최 회장 측의 이 고려인 경영권에 대한 그립, 즉 주도권이 이제 더 확실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결론이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최 회장 측으로 압도적으로 났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. 제가 그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상호주 제한 제도, 그러니까 상법상 상호주 제한 이 제도를 아주 활용했던 게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.
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고려아연과 이제 이 그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 간의 이 지분이 이제 서로 10% 이상이 됩니다. 고려아연은 영풍의 지분을 10.3% 갖고 있고요. 그다음에 영풍 고려아연의 지분은 25.5%를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영풍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영풍의 지분을 중심으로 해서 MBK 연합 측이 고려아연의 지분 40% 이상을 좀 확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어제 임시총회에서 사실은 MBK 측이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 뚜껑에서는 이 상호주 제한 이 제도를 활용한 최재형 측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던 거죠. 왜냐하면 영풍이 갖고 있는 25%의 이 지분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제 결론적으로는 지분 경쟁에서 고려아연이 34%, 그다음에 MBK 측은 15%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. MBK 입장에서는 마른하게 날벼락이었고요. 결국은 이렇게 어제 임시주총 결과가 나오자 당연히 법적 대응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결국은 법정 다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. 그때까지는 고려아연의 주가도 계속해서 급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 하나 짧게 좀 하겠습니다. AI 인프라 투자 확대 5천억 달러, 이거 엄청난 거죠. 720조.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좀 많은 돈인데 이 돈을 앞으로 4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얘기 나온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. 사실 첫날은 이 소식 나오고 첫날은 국내 반도체에 관련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었죠. 근데 하루 만에 이제 어제였죠. 어제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어제 이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라고 그래야 될까요? 가장 큰 어떤 탄력을 받았던 거는 전력 설비 쪽이었습니다. HED,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좀 표에도 나옵니다만 제일 왼쪽에 LX 일렉트릭이 좀 가장 화끈했고요. 어제도 8% 넘게, 장중에는 10% 넘게 상승을 했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어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1%가 넘게 2% 가까이 좀 올랐고 가온전선, 대원전선 어제 뭐 좋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AI 인프라 투자의 가장 큰 수혜를 반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전력설비 쪽이 받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만큼 전력 선배주들의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이렇게 AI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기 전에 LA 이 화재 사건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노후된 전력 이 망들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주가가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. 여기에다 이 AI 인프라 투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한 이런 모양새가 좀 된 상황이 됐죠.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.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이렇게 모멘텀도 받침을 해주고 주가가 좀 계속 강세를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어제 반도체 관련주, 소부장 관련주들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. 이제 오늘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이런 분위기들이 정말 계속해서 반도체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갈지 아니면 일부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같이 수혜를 받는 쪽으로 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오늘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거의 일주일 가까이 또 연휴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 쉬는 연휴 사이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또 좀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